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제 거의 정해졌죠. 김문수, 정동혁, 안철수, 현재까지 이제 조경태가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변수는 한동훈이가 노느냐 안 노느냐. 한동훈이가 놓으면 이제 조경태가 사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하고 또 연대할 수가 있다. 아마 이제 한동훈이가 직접 놓으면 유승민,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뭐 반윤 연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자의 변수는 현재 한동훈이가 유일하게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는. 자, 그러면 이제 후보가 아닌 사람 중에 전당대회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키맨들이 누가 있을까? 후보가 아닌데 내가 당원들을 대거 많이 가입시키거나 이래가지고 전당대회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키맨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사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보면요. 최근에 당원들을 많이 모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입당시킨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한 세네 분 됩니다. 일단은 이제 한동훈 측에서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동훈이 후보로 놓느냐 안 놓느냐 이 문제니까 한동훈 측을 이렇게 빼고 나면요. 당원을 많이 모은 게 최근에 전한길 강사가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본인도 가입을 했거든요. 뭐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하게 많은 당원들이 가입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년들 위주로. 전한길 강사. 그 다음에 꾸준하게 당원 가입 운동 한 게 일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의원. 왜 그러냐면 조원진 의원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을 하자. 왜 그러냐면 혼자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당대당으로 통합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공화당 합치자 이런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선 시기들이 일단 당원이라는 게 뭐 2중 당원, 3중 당원 이게 금지하고 감시하는 거 없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미리 국민의힘으로 많이 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당대당 통합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많이 입당을 시켰습니다. 그건 제가 과정을 잘 알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거의 뭐 많은 당원을 미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게 정강훈 목사 측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김문수 후보 만들 때부터 이미 경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윤 대통령하고 또 정강훈 목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통일 자유통일당의 당원들도 뭐 이중당제, 삼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우리나라 제도에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전당대회 전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세 분의 의중이 아주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한동훈 빼고 나면요. 우리 주류와 관련해서 범친윤 관계에서 이제 상당히 표를 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 명의 키맨이 있다. 바로 이제 정강훈 목사, 조원진 의원, 전한길 교수. 이 정도로 지금 저는 꼽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몇 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이 각각 누굴 밀까? 요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취재나 분석을 해보면 가장 분명한 거는 이제 조원진 의원이 우리 공화당은요,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하고 옛날에 조원진 의원이 같이 정당을 같이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위에 그 이후에 갈랐었지만 정당을 같이 한 적도 있고 또 대선 때도 조원진 의원이 아주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조원진이 다 대구 경북 원래 TK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전부터 호영호재하는 상당히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공화당과 그렇게 제휴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이게 전략적으로 나중에 합칠 수 있는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로 보는 거예요. 조원진 의원은. 그래서 이제 조원진 의원, 우리 공화당에서 당원을 가입한 이런 분들은 아마 전폭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강훈 목사님, 우리 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님, 이제 국민의힘에 많이 가입시킨 이런 데 당원들도 있잖아요. 우파. 이분들은 이게 좀 신경이 복잡한 것 같아요. 왜 복잡하냐? 처음에는 이제 그냥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당선시키려고 이제 온 거 맞아요. 옛날에 김문수 후보가 뭐 눈물까지 흘렸냐, 정강 구속될 때. 따라서 이제 처음에 입당할 때는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김문수를 전적 지지해서 입당한 건 맞아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 통화도 해보고 저 취재를 많이 합니다. 뭐 처음에는 의도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정강훈 목사님하고 최근에 통화한 건 아닌데 그게 보면 이제 신의 한 수가 있고요. 신의 한 수에서 이제 또 갈라져 놓은 유튜버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신의 한 수, 신혜식 대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홍철기 또는 박완석, 정의구현 뭐 이러면서 박완석, 홍철기는 또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그 다음 세대에 뭐 우동균 또는 이병준 TV라고 있잖아요. 저 이병준 TV도 종종 자주 한 번씩 봅니다. 한번 옛날에 우연히 한번 지하철에서 만난 적도 있고요. 이병준. 그거 보면 김문수를 막 못 잡고 안달이에요. 야, 이병준 대단합니다. 이병준 TV요. 옛날에 제가 왜 이병준 TV에 관심을 가졌냐면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을 처음 터뜨린 게 이병준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유튜브 갑자기 동영상이 사라졌길래 제가 전화대가 물어보고 뭐 그때 아마 저작권 이런 게 연예인 누구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다시 이게 구독자 23만 4천인데요. 근데 나이가 어제 제가 방송을 봤더니 20대래, 나이가 20대. 와, 20대인데 뭐 야무지게 욕할 때는, 비판할 때는 뭐 계급장 떼고 나이 떼고 하자. 야, 김문수 막 욕을 해버려요. 막 온갖 게, 뭐 저는 젊은 사람 소신 발언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봐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병준 TV나 이게 나가보면 이봉규 TV에 막 출연하잖아.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엄청나게 공격해요. 근데 그게 다 정강훈 목사 측에 신의 한 수에서 다 갈라져 놓은 이런 유튜브인데 김문수 후보를 엄청나게 욕을 한다. 그건 왜 그럴까? 아마 이제 최근에 부정선거를 이슈 안 하는 거,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 거,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이나 이준석까지 포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강훈 목사 자유통일당에서 온 당원들은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쪽으로 갔나? 이미 이병준 TV는 노골적으로 장동혁을 밀고 있죠. 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 유튜브만 조사해보면 제가 나가는 거의 유일한 프로가 송국권의 혼술, 송국권 TV인데요. 거기서도 4명이 돼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60% 이상 압도적으로 장동혁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한 30%면 안철수나 조경태는 2, 3%니까 의미가 없고요. 안철수, 조경태는 의미가 없고 송국권이 혼술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몇만 명이 하거든요. 유튜브에 여론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지금 여기 장동희가 뜨면서 좀 김문수 후보가 주춤한 유튜브 여론입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강훈 목사 측은 장동혁을 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한길 강사는 뭐 제가 워낙 절친 친구니까 수시로 연락하고 물어보니까 전한길 강사는 세 갈래 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독자 출마도 고민했는데 현실적으로 뭐 컷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엽적이긴 한데 여러인데 왜 이렇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호들갑 떨 일도 아닌데
근데 너무 이게 좌파들이 떠드니까 따라서 한동훈이나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뭐 부정선거 의혹 해자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너무 좀 이게 요란하게 떠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전환길 강사는 확실하게 친윤 윤석열밖에 없거든요. 일편단심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볼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 밀고, 아무도 없으면 이게 내가 나간다. 뭐 이런 이제 그 입장까지 있었는데, 아마 본인이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봐요.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리고 싶어요. 나가봤자 이게 너무 자기가 뭐 현실 정치할 것도 아니고, 뺏지는 욕심이 없다니까. 굳이 너무 이제 그, 이렇게 그 화제가 되는 게 바람직한가. 좀 친구로서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은행을 조사해봐라. 서울시장이 지시를 내렸잖아.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 제명될 수도 있고, 컷오프, 출마하면 컷오프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제명을 반대하고 컷오프는 안 된다고 제가 방송했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본인이 출마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러게 그 바람직하냐. 본인이 정치인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정치인 아니잖아, 전환길. 그렇다면 이게 그냥 순수하게 저는 자유 시민으로서 활동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굴 밀까? 원래는 이제 그 김문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전환길도. 근데 최근에 김문수하고 이제 윤석열 관계에서 절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쪽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장동혁 의원이 그래도 이게 세이버 코리아 집회도 같이 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그 오히려 내부 총질자는 손을 보겠다.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지금 선명성만 보면 장동혁 의원이 가장 앞서 나가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어떻든 저떻든 통합을 해야 되니까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통합 품자는 거고, 장동혁 의원은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를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구하기 세이버 코리아 집회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장동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전환길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전당대회가 이제 불 붙을 텐데 한동훈 쪽에서도 많이 모집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나면 주류 쪽에서 3명의 키맨이 있다. 바로 이제 이거 정가훈 목사, 조원진 의원, 그 다음에 그 전환길 교수. 어디로 갈까? 조원진 의원은 확실하게 김문수다. 그 다음에 정가훈 목사는 오히려 지금 여기 그 장동혁 쪽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전환길 강사는 본인 출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그 옛날에는 김문수인데 지금은 이제 그 장동혁 쪽으로 고민하면서 가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그 한번 지켜보시고 레이서 그 주인공들 또 출마 주인공도 있고 또 여기 그 뒤에서 킹메이커들 활동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또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다르면 어때요? 서로에게 포용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번에 국민의힘을 제대로 살리는, 재건하는, 자유파를 재건하는 이런 게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